바다를 가로질러 달린 지 2시간. 시간 다 돼가? 들어 옮겨. 홍어 조업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투망 위치에 도착해 준학을 던져놓고 다음 출항 때 걷어올린다. 한 번 던질 때 준학 20개의 고리를 묶고 5고리당 1개의 닻을 매다.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투망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닻을 던져 바닥에 고정시키고 낚싯줄을 수심 80m 아래로 투척한다. 한 번 던졌을 때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는 바늘 개수만 8,000개. 낚싯줄의 길이는 무려 1마일이나 된다. 시기에 따라 홍어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투망을 하는데 홍어잡이의 그물 대신 번거로운 준학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잡어와 섞이지 않아 신선도가 높고 고기 상태도 좋기 때문이다. 수심 80m 바다 밑바닥에 사는 홍어는 어군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선장의 경험과 감에 의한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300개. 몇 개요? 300개. 300개요? 300개면은 몇 번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15번. 한 번 출어하면 4-5군데의 투망 작업을 하는데 이때 선원들에겐 긴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날카로운 바늘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시간이 지났어야 300개의 준학이 모두 바다에 던져졌다. 아이고 허리야, 옆구리야, 팔이야.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양망할 장소로 지금 항해 중이야. 오늘 영진호가 조업을 펼칠 곳은 홍도에서 30마일 떨어진 북방 해역. 목적지에 도착한 선원들은 지난 출항 때 투망한 장소를 찾아 준학을 끌어올린다. 줄이 올라오면 본격적인 양망이 시작된다. 영진호의 선원은 총 4명. 수천 개의 바늘이 달린 긴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은 한 사람만 잠깐 방심해도 줄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호흡이 중요하다. 만선의 기대를 안고 백기를 달려온 영진호. 과연 첫 수확은 어떨까? 그때 홍어의 움직임을 포착한 선원. 긴 창을 이용해 바늘에 걸린 홍어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빠르게 찍어 올린다. 첫 번째 걸린 홍어는 감 나가는 암컷. 순조로운 시작이다. 홍어는 6월 초부터 한 달여간 금어기를 제외하고는 사철 잡히는데 초겨울부터 4월 초에 잡히는 홍어가 연하고 가장 맛이 좋다. 기분이야 좋죠. 많이 올라올수록 좋은 거예요. 수심 80m 이상의 깊고 뻘이 많은 흑산도 인근 해역은 홍어가 서식하는 데 최적지. 특히 서해의 갯벌에서 살던 홍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새끼를 낳기 위해 흑산도 근해로 모여드는데 이때 알을 잔뜩 댄 홍어가 육질이 풍부하고 찰져 흑산도 홍어가 유명하다. 흑산도 홍어잡이는 70년도 중반부터 미끼 없이 빈 바늘로 낚는 걸락 방식으로 바뀌었다. 바늘에 걸린 홍어는 상처 때문에 죽기 전에 몸속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피가 빠진 홍어는 삭혀도 살이 탱탱하게 유지돼 식감이 좋다. 첫 줄은 어땠어요? 첫 줄은 좀 좋은 거지.
암놈 9마리, 순놈 9마리. 여기서 그게 다 보이세요? 오, 다 보이지. 홍어배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암홍어. 생식기 2개가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수컷에 비해 암컷은 크기가 훨씬 크고 가격도 수컷보다 3~4배 이상 높다. 쉼없이 이어지는 조업. 날카로운 바늘을 다루는 선원들에겐 늘 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바늘 작업 같은 거 하면은 다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간혹가다 다치죠. 간혹가다 사람인데 안 다치겠어요. 다치신 적 있으세요? 다친 적은 없고 그냥 찔려본 것만. 첫 번째 조업에 힘겨운 사투를 끝낸 영진호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잘 걸렸습니다. 잘 걸렸어요? 예, 20~30마리씩 걸렸네요. 예, 빨리 갑시다. 항해 중 흑산도에서 함께 조업을 하는 홍어잡이 어선을 만났다. 야발증 뗀 게 지금 23마리? 그래도 있긴 있고 뭐. 죽을 목숨은 아니고 뭐. 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망망대해 위의 조우는 1등급 홍어만큼이나 반갑다. 서로 보고 인사하죠. 그래도 반갑잖아요. 안에서 볼 때하고 나와서 볼 때하고 또 틀려요. 기분이. 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러죠. 반가움도 잠시. 다시 시작된 양망 작업. 6시간째 쉬지 않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오랫동안 뱃일을 한 그들에게도 허된 작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원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사라졌다. 삼 박 4일의 일정 중 이제 겨우 첫째 날. 힘들다 해서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출항 이틀째. 26시간 계속된 강행군에 결국 녹초가 된 선원들. 졸음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잠도 못 자고. 하드는 다 해야지. 없어. 사람은 다 피곤하죠. 버티는 거지. 정신력이에요. 그러죠. 그날 밤 또 다른 양망 장소에 도착한 영진호. 그런데 심동열 선장의 표정이 어둡다. 선원들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예, 망 찾고 있습니다. 망이요? 망이 잘려나갔어. 어망이요? 어망. 있어야 할 어망이 사라졌다. 이럴 땐 베테랑인 심 선장도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지난 출항 때 던진 준학 700개를 잃어버리는 경우 약 5천만 원 가량의 손실이 생긴다. 잘려나간 어망을 찾기 위해 다급해진 선원들. 또 이제 이걸로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끌식이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걸 이제 건져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많이 있죠. 어구를 중국 어선들이 가져가거나 지나가는 다른 어선에 끊겨나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잃어버린 어구를 찾기 위해선 바다 아래 던진 닻을 끌면서 잘려나간 준학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무엇보다 길고 지루한 일,
이런 돌발 상황은 선원들에게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여장 나누면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럼 시간이 더 걸리시겠어요? 시간이 배로 걸리지. 아무리 기다려도 그물이 걸리지 않자 점점 더 초조해지는 선원들. 그때 닻에 무언가가 걸렸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보는 다행히 잃어버린 어망이 딸려 올라왔다. 걸린 거예요? 기뻐할 틈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그들은 다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땡길 때까지 땡기기. 땡길 때까지요? 그럼 며칠 정도 땡기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오늘도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검은 바다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영진호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철야 조업이 계속 이어졌다. 이제는 고기가 올라옵니다. 여기 또 신경 써야 되니까. 어구를 찾느라 뺏긴 시간만큼 모자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선원들. 선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튼실한 홍어가 걸려들었다. 이게 제일 좋은 놈이에요? 제일 좋은 놈 명품. 흑산도 홍어는 1등급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 어부들이 힘들게 잡아올린 홍어는 톡 쏘는 맛이 나도록 삭혀서 막걸리를 곁들여 먹는 홍탁으로 유명하고 회나 구이, 찜, 국으로 먹기도 한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계속되는 조업에 이골이 난 선원들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틈틈이 몸을 풀어준다. 서해수 허리를 보고 아프니까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오래 서 계시면. 다리하고 허리. 작업 종료. 작업. 힘든 철야 조업이 끝났다. 봄이나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뭐 나오면 4, 5일, 뭐 5, 6일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요. 그날 잡은 홍어는 물로 깨끗이 씻어 빙장에 들어갔다. 홍어는 주로 삭혀 먹는데 삭힌 홍어엔 재미있는 유래가 있다. 냉장 시절이 없던 과거,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먼 백길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삭혀진 홍어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은 홍어가 상하지 않게 빙장을 한 후 얼음이 녹지 않도록 담요로 덮어 운반하는데 신선한 상태로 항해에 도착한 홍어는 육지에서 삭힌다. 한다 안 해. 몇 마리 잡았어요? 오늘 40마리. 40마리. 철야 조업까지 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기대에는 못 미치는 양. 거기 잡아서 거기 잡아서 기분이 나지. 거기 안 잡으면 그렇지 힘들지. 이런 날은 기분이 좀 안 나시겠네요. 응? 이런 날은 기분이 좀 안 나시겠어요. 괜찮아.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돼. 또 두 마리 잡았잖아. 끝에 와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 그제서야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저녁 메뉴는 그날 잡아 올린 물고기. 물메기국이요. 어떤 거요? 물메기국. 물메기국이요? 이 배에서 가장 경력이 적은 선원이 요리를 담당한다. 요리는 원래 해보셨어요? 안 해가지고 이제 처음 해봤어. 그러면 언제 처음 하신 거예요? 4개월. 4개월 요리 시작하신 지요?
어때요? 다 맛있다고 하세요? 먹을만 하니까 뭐 다 먹겠지. 흑산도 홍어잡이 어선에 오른 지 4개월째. 그에겐 이 고된 뱃일이 처음 하는 요리만큼이나 익숙지 않다. 잠만 해도 잠이지 뭐. 잠 많이 못 자면 왜 피곤하지.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데요? 아니 뭐 3시간씩 또건이 잠 잘 때도 있고 뭐 2시간씩 잘 때도 있고. 고기 혈당 따라서 그러니까. 이었고 막내 선원이 정성껏 만든 저녁이 갑판 아래로 배달됐다. 바다에 나오면 하루에 2끼를 챙겨 먹는 것도 힘든데 제때 식사를 하는 일 역시 거의 없다. 거기 밑에는 없지? 없지. 뱃사람들에겐 조업을 마치는 시간이 곧 식사 시간. 이때 먹는 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안 먹어. 오늘 통째로 주냐? 뱃밥이 맛있습니다. 왜요? 봐. 자네가 먹어보면 뱃밥이 더 맛있어. 왜 뱃밥이 더 맛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 드셔보세요. 그렇죠. 왜 뱃밥이 맛있는? 바다와의 힘겨운 싸움 끝에 얻은 이 맛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바다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어부들은 늘 가족이 그립다. 늦둥이 아들이 눈에 밟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동열 선장. 들어가고 있어요. 54살인가? 네. 54살에. 내 삶이지 삶. 그래서 지금 바다 위에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 가족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내 가족이 있고 내 가족을 위하여 이제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출항 3일째. 파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다가 점점 굵어진다. 바다가 굵어져. 에이. 몇 시간 전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돌변했다. 선원들은 비바람에 맞서 힘겨운 조업을 계속 이어가는데 사람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2배로 힘들고 힘도 2배로 드는 거예요.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 선생님, 파도가 세지네요. 바다가 뭐야 세진다고 했으니까 세지겠지. 거친 풍랑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돼 더 이상 촬영 불가능.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 파도가 좀처럼 가라앉을 생각을 한 차 심동열 선장까지 밖으로 나왔다. 집어삼킬 듯 성난 파도와 만난 영진호. 그들은 이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